안녕하세요.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주국주 인간지표입니다. 저는 이번에 물론 제가 매수 매도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SOX의 상품 기준으로는 17달러까지는 잘 인도해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평단가가 17달러보다 위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17달러까지만 가도 행복해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번 하락장을 잘 공부했다 생각도 하시고 추후에도 일어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금 비중과 평단가를 조절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버스로 해칭하는 방법도 좋지만 인버스는 롱보다 더욱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OX의 일봉 모습입니다. 간혹 댓글로 누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차트 분석하냐고 물으시는데 그렇게 차트 분석하지도 않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잘하신다면 굳이 제 영상 안 보셔도 되신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빨간색 파동만 보면 사람 심리가 더 아래로 내려갈 룸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죠. 다만 무조건 바닥까지 간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에 갑자기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파동이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사람 심리는 8월 그리고 9월 그리고 현재 하락장을 겪으면서 현재는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싶은 심리가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싶어진 하락장 심리. 파동만 보더라도 세 번째 파동 왜 이래 아직 바닥도 안 갔어? 이런 댓글도 분명 달리긴 하시더라고요. 파동이 바닥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게 최근 흐름만 보면 바닥까지 가야지 매수해야겠구나 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인정. 바닥까지 진짜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니깐. 주식에 무조건 절대란 당연히 없으니깐. 지금보다 훨씬 공포스러웠던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의 하락장을 다시 공부해 봅시다. 이때는 정말 공포스러울 거예요. 물론 인버스 투자한 분들에게는 뭐야 이거 완전 행복하군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옵니다. 덜덜덜. 지금도 마이너스 50% 가까운 하락인데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파동을 보시면 하락이 끝날 쯤에 세 번째 바닥을 만든 후에 상승에 시동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물론 세 번째 파동의 상승폭이 2022년도와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아참 이 차트는 4시간 240분 봉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있었던 마지막 피날레 하락일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이 왔었고 저점 대비로는 100% 이상의 상승이 왔었습니다. 바닥 부근에서 매수 잘한 분들은 시드머니가 2배 가까운 상승을 했을 테지만 이미 고점에서부터 물타다 물린 분들은 제발 내 평단까지만이라도 와주세요. 이제 주식 안 할게요. 직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게요.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유돈으로 주식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물려버리게 되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고 뭐고 내 심리 상태는 조금만 오르더라도 빨리 손해액을 줄여서 탈출하고 싶고 이놈의 주식판 보기 싫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저점 매수해서 100% 수익을 챙기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한탄만 쌓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고 내 평단가가 더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냉정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니 저점 대비 130% 상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점에서는 반토막 수준 무섭다. 이 무서웠던 하락장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비중 조절하고 손절까지 했을까? 파동 좀 공부하면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완벽할 순 없지만 그나마 확률상 높은 위치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이기에 추가 하락도 대비한 현금 비중 조절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피보나치 채널 처음부터 분할 매도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 후에 더 상승할 힘이 없고 이런 거 귀찮다고 한다면 저점을 이탈할 때 스탑로스를 걸어서 손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락 중일 때도 이 방법은 적중률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갭상으로 피보나치 두 번째 채널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세 번째 0.5구간까지도 올라왔군요. 감사하면서 분할 매도하고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순 있지만 위에 시퍼런 구름대가 너무나 두터워서 여길 뚫기는 엄청 힘들다라는 걸 암시해주지만
주식이라는 게 절대 무조건이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 50% 정도는 유지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날 개파락이 터졌기에 비중을 줄여나가겠죠. 그리고 저점을 깨는 순간 스탑로스로 풀매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찐바닥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보조지표로 내가 생각한 완벽한 확률의 접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동은 바닥인데 세 번째가 아직 바닥에 덜 왔기 때문에 매수의 손이 쉽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동이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는 순간 이미 저점은 지나와 버렸죠. 이 순간 분명 한 번 더 내려갈 거야, 이전에도 그랬잖아 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 내가 파동 공부 많이 했는데 세 파동이 모두 함께 바닥을 찍을 때가 진짜 저점이었어. 이거 페이크야 하면서 룰루랄라 기다리다 보니 주가는 어느덧 투더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장을 만들 때는 보조지표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찐바닥이 나올 때부터는 정말 세분화해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심리는 정말 찐바닥일 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봉으로 보면 세 번째 파동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기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결국에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든 이후에 상승 랠리가 시작됩니다. 일봉만 보고 분할 매수에 들어갔더라면 이미 애수금은 9월 달에 바닥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일봉보다는 4시간 240분봉 차트를 좋아합니다. 과거는 공부했고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바닥이구나. 보라돌이 두 번째 파동도 세 번째를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파동은 바닥임을 알려주었는데 세 번째 파동은 아직도 왜 이렇게 위에 있지? 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니까. 과연 이 심리가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찐바닥이 이미 나왔을지 사실 저도 모르죠. 4시간 240분봉으로 2022년도 하락장에 적중했던 그 방법을 이번에도 써먹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8월 달에도 적중을 했군요. 9월 달에도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끝자락입니다. 현재 도달한 상태이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아마도 두 번째 바닥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과거에 익숙하니깐. 피보나치 좀 그을 줄 아는 분들은 16달러쯤까지 올라오면 비중 엄청나게 덜고 추가 저점을 깨는 하락을 기다릴 겁니다. 순간 16달러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과연 세력들이 이번에도 추가 저점을 깨는 하락을 줄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두 번째 하락을 또 준다면 16달러 부근까지 올렸다가 패대기를 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16달러까지 올려놓고선 주말을 맞이하고 다음 주 초반에 갭상승으로 17달러까지 올렸다가 조정을 줄지 혹은 다이렉트로 17달러까지 갈지 물론 저 또한 고민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4시간봉 구름대를 봐서는 17달러까지 가더라도 바로 더 위로 투더문하기란 매우 힘든 확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17달러까지만 가더라도 비중 많이 줄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2시간 120분봉 차트로 풀이하면 대략 구름대와 피보나치 17달러 위치가 엇비슷하게 만나는 구간이 11월 1일 혹은 2일 정도로 보입니다. 뭐 그 전에 17달러까지 올려놓고 조정 좀 줬다가 다시금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 추가 하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결론은 너무 쫄리면 16달러에 좀 파시고 나 평단가 좋고 현금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17달러까지도 기다려보자.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심리는 16달러만 가주더라도 팔고 주식창 보기 싫다라는 심리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도 있고요. 어제도 손절하셨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목요일에 더 떨어졌더라면 그분들은 다행이다 였을 것이고 홀딩한 분들은 인간지표 믿었더니 진짜 못 맞추는군 하면서 좋지 못한 댓글도 달렸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하루하루 오르고 내림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은 좀 더 큰 흐름에서 세력들 생각에 같이 동참할 뿐입니다. 세력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에 같이 움직여야 돈을 벌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짝이나 혹은 테마주로 급등을 노려서 운이 좋게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달콤한 수익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직도 공부의 끝은 멀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 오고 물리고 돈이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잘 맞춘다고 소문이 들리면 참고하고 영상 보고 그럴 거예요. 제가 잘 맞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영상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 내가 왜 틀렸을까? 다음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